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저 송금이라고 치부되었던 이 작은 선들이 사실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대한 신호임을 알아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M자 모양의 선이 새겨져 있나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M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이 모양은 수천 년 동안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운명의 암호, 숨겨진 재능을 일깨우는 열쇠이자 여러분의 인생을 재설계할 운명의 지침입니다. 이 상징을 가진 자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능력, 숨겨진 힘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손에 담긴 이 비밀을 풀어내고 스스로의 진정한 가능성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으니 그 열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여러분의 손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봅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자 송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마치 이 속담을 체현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M자 송금은 생명선, 두뇌선, 심장선, 그리고 운명선이 조화롭게 만나 형성됩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창의성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M자의 힘이 두드러집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혁신적인 예술가들 중 상당수가 이 특별한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M자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잠재된 능력과 기회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나타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 위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적절한 노력과 관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중에 M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단순한 선이 아닌 여러분의 놀라운 잠재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잠재력을 어떻게 깨워 현실로 만들 것인지 그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M자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들은 각각 우리 삶의 중요한 측면을 대변하며 그 조화로운 만남이 바로 M자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생명선을 살펴봅시다. 이 선은 우리의 생명력과 체력,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깊고 선명한 생명선은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M자에서 생명선의 역할은 마치 단단한 뿌리와 같아서 다른 선들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뇌선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지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선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M자에서 두뇌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높은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맑은 하늘의 별빛처럼 우리의 사고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세 번째, 심장선은 우리의 감정과 대인관계를 대변합니다. 이 선은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M자에서 심장선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풍부한 감성지능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주변을 포근히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선은 우리의 경력과 인생의 큰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기회와 도전, 그리고 성취를 상징합니다. M자에서 운명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큰 성공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 4개의 선이 만나 M자를 형성할 때 그것은 마치 우주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삶의 여러 측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M자의 존재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M자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 신신샹첸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M자 성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체현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지성과 논리적 사고를 놀라운 균형감으로 조화시키며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탁월한 판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마치 태극의 음양과도 같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듯 M자를 가진 이들의 감성과 이성도 서로를 보완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거나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접근만으로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에만 의존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죠. 하지만 M자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접근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그들은 데이터와 사실을 철저히 분석하면서도 직감과 감정적 통찰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 해결이나 협상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도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결정에서 마음과 이성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동시에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보세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도 M자의 힘을 점차 발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M자는 여러분 안에 잠재된 놀라운 능력의 징표입니다. 이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여러분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마음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다. 1인 웨이징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M자 성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완벽하게 체현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타고난 공감 능력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M자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마치 1000개의 거울을 가진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M자를 가진 사람은 각 당사자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M자의 지혜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일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해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 상황에서 특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조언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며 이는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M자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마치 단단히 얽힌 그물망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쉽게 형성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2일인 당첸라는 말이 있듯이 강력한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도 지속적인 연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여러분도 M자의 놀라운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와 공감 능력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자산입니다. M자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키워나갈 차례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리시 진르비는 속담은 M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M자의 놀라운 잠재력에는
그림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미루는 경향, 즉 지연의 위험입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중요한 일들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서 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연의 습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였다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 또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습관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연 습관을 냉철하게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일을 미루게 되는지, 그 이면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매일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면 매일 500자씩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그것이 큰 동기가 되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진전을 기록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등산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라온 높이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응원을 받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M자는 여러분에게 큰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을 놀라운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티엔우 죄른지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M자 송음에서 생명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구멍, 즉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과 춤을 추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숲속의 사냥꾼처럼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지나치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캐치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자신의 인생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듯이 M자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풍부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킹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접하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포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M자의 진정한 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찾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M자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깨우고 활용할 차례입니다. 고진감래 쿠진간라이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의미죠. M자 송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 속담을 완벽하게 체현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큰 도전도 주어집니다. 이 양면성이 바로 M자의 특별한 점입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남들보다 더 큰 시련을 겪습니다. 마치 강철을 단련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넣는 것처럼 이들의 잠재력은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하게 단련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결국 큰 인생의 교훈이 되어 그들을 더욱 지혜롭고 강인하게 만듭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기 위해 투쟁해야 하듯이 M자를 가진 이들도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세요.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이런 자세가 M자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자기이제, 우리는 손바닥에 새겨진 M자의 신비로운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M자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며 이를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M자가 단순한 송금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단서일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손에 새겨진 M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보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M자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저절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M자를 가진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징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일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신호를 받아들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M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손바닥에 새겨진 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곳에 새겨진 M자는 도전과 기회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M자의 진정한 힘은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 여정의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됐다. 2025년 예언된 그 해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정가로 선생님의 이 예언을 수년 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해가 시작되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예언을 하나씩 입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죠? 올해 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정세,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그리고 이상 기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종요마의 정가로 선생님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며 특히 올해 8월에 일어날 천체 현상이 예고하는 것은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우리에게 남은 몇 개월을 완전히 바르게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가로 선생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0년 전 한적한 산사의 작은 방에서 들려온 그의 첫 예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현실이 되어갔죠. 청계산 깊은 곳에서 40년간 무건수행을 하신 분, 세상의 이목도, 명예도 거부하신 분,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신 정가로 선생님. 그런 그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다. 올해 2025년은 그저 평범한 해가 아니다. 수행 기간 동안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달의 변화,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징조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미래의 흐름을 읽어내셨죠.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확한 시기와 회복 방법까지 예견하셨고 2008년 세계 금융 붕괴 직전에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셨습니다. 2020년에 세계적 혼란이 닥쳐왔을 때도 그의 말씀을 따른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는 2025년에 대해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고위 인사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가로 선생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단지 하늘이 보여주는 것을 전할 뿐이다. 제가 직접 선생님을 뵈었을 때의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나요? 하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2025년, 특히 8월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선생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단 한마디를 절하기 위해서였죠. 8월이 오기 전에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왜 하필 8월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정가로 선생님이 예견한 2025년의 충격적인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까지. 여러분, 이제 곧 공개할 내용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별들이 완벽한 점열을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집중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 이 숫자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아시나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수의 조합이자 20과 25의 만나, 20은 완성을, 25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두 수가 만나는 2025년은 끝과 시작이 맞닿는 경계선과도 같은 해입니다. 마치 밤이 가장 깊어질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요. 수천 년을 이어온 영적 주기들이 올해 하나로 모입니다. 7년 주기, 12년 주기, 60년 주기. 이 모든 고리들이 2025년에 겹치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죠. 고대 물언들은 이런 시기를 천년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라고 했죠. 지난달, 한 노승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 500년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문이 열렸던 1525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이젠 500년의 시간이 다시 완성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자연현상들,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영적 깨달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축복일까요? 시련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황금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르죠. 인류의 영적 진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축복의 시기라고 합니다. 반면 이 시기를 대정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랜 업보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격별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죠. 하지만 두 관점 모두 한 가지에서는 일치합니다.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점이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가로 선생님께서 예견하신 세 가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발견부터 세계 경제의 대변혁, 그리고 8월의 천체 현상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금교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에스겔서와 관련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의 실체가 수천 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의 발견을 넘어섭니다.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죠. 특히 올해 1월 초에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정확히 지목하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세계 경제의 대격변과 맞물립니다.
서구 중심의 경제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동양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요셉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7년 대육년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고 금과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정가로 선생님은 이미 작년에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셨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소양의 몰락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8월에 나타날 천체 현상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별처럼 하늘에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죠.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이런 천체 현상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마다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출애굽 때도,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도 항상 하늘의 징조가 먼저 있었죠. 정가로 선생님은 이 천체 현상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8월의 하늘을 주목하라.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발견, 세계 경제의 대변혁, 그리고 8월의 천체 현상.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고대 예언서들에서 예고된 정확한 순서와 시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8월의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아직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의 천문대에서 이미 이상 징후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별들의 움직임, 예상치 못한 천체의 정렬이 관측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8월 15일을 전후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날 거대한 빛, 그것은 새벽별보다 밝고 달보다 신비로울 것이라고 합니다. 망원경 없이도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빛이죠. 이 현상은 단 하루나 이틀이 아닌 좋기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하늘이 인류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이 이 빛은 매일 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천체 현상은 항상 중대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기원전 7년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그 징조를 따랐죠.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 직전 수예간 지속된 특별한 천체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이후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마다 하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전,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전, 그리고 1876년 개항 직전, 4번 특별한 천체 현상이 관측되었죠. 현대 과학은 이런 현상들을 단순한 천체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들이 항상 존재했죠. 특히 이런 현상들이 왜 하필 역사적 전환점마다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올해 8월의 천체 현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가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나타날 징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과 예언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도 특별한 징조의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시기를 개인적 깨달음의 절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런 천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항상 사람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랐죠. 준비된 이들에게는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8월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중대한 시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가로 선생님께서는 매일 새벽 3시간의 명상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의 정화도 시급합니다. 오래된 원망, 미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힘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시기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인 지혜를 나누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치 식량과 생필품을 준비하세요. 비상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정가로 선생님께서는 준비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의 일부는 반드시 나눔을 위해 비워두세요. 우리의 생존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가로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둘째,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셋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선생님의 말씀 중 특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8월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지 시련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 영적 교감도 중요합니다. 자연과 소통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며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날 때 하늘의 징조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강한 육체는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가로 선생님께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하늘과 다시 연결되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단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닻입니다. 세상은 지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의심하는 이들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들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분열은 이미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반목, 이념적 대립. 하지만 이런 분열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 해 아래에서 숨쉬는 한 가족이니까요. 올해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는 애벌레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니까요. 올해의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도전은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우리의 영혼도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화상 모임, 디지털 명사,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겪는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과 연대의 모습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야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이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니까요.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껴안고 함께 노를 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 유물들은
고대 예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시작된 이 발견은 에스겔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자 세계 경제의 대변혁도 시작됐습니다. 서구 중심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동양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닌 영적 차원의 대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월, 하늘에서 나타날 특별한 징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체 현상은 베들레헴의 별처럼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예언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선택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열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화합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잠시라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가로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8월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를 꿰뚫어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가로 시대를 초월한 예언자입니다. 수세기를 건너뛰어 우리 시대에 전하는 그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울립니다. 새로운 예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한반도는 전대미문의 격변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변화가 아닌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가록은 쇠와 불이 뒤섞인 땅을 예견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영역이 떠오를 것입니다. 서쪽에서 비롯된 예기치 못한 빛의 동밤을 비추며 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예언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운명의 순간에 한반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가록의 예언이 담고 있는 놀라운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정가록이 예견했던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가록의 예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의 첫 달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예견된 대변화의 조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자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전 정가록은 이 시기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해, 그 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들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세력이 충돌하는 이 시기에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세계 각국의 이목이 우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정가록이 말한 천재의 변화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늘 중요한 예언의 순간들과 함께해왔습니다. 고려 시대의 변혁, 조선의 경고, 근대화의 물결, 이 모든 순간에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세계사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불꽃이 세상을 밝히리라고.
그 불꽃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한반도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실체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다카하시 마이코의 예견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메시지는 정가록의 예언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녀가 본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다카하시 마이코의 이야기는 평범한 예언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토의 한 고찰에서 40년간 은거 생활을 하며 명상에 잠겼던 그녀는 2023년 갑자기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교 수행과 신도의 영적 전통이 깊이 배어있는 그녀의 예언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이코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7살 때 대지진을 정확히 예견했고 15살에는 일본 정계에 큰 변화를 예언했죠. 하지만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바로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깊은 명상 중에 그녀가 마주한 비전은 너무나 강렬했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빛. 마이콜은 이 비전이 너무나 선명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2025년 한반도에서 일어날 3가지 큰 사건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은 그녀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영적 지도자들도 마이코의 예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그녀의 예언이 고대 경절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고 바티칸의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도 유사한 예언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코가 본 한반도의 미래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영적인 대각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영성의 물결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도 그녀의 예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마이코의 예언과 고대 문헌들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예언은 역사상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쌓이면서 마이코의 예언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견한 불과 빛의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 쇠와 불이 뒤섞이는 날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과 쇠의 시대, 이 강력한 상징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은 파괴와 정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쇠는 굳건함과 의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나타내죠. 이 두 원소가 만나는 순간 한반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조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제금융의 중심축이 서서히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격변의 에너지가 쇠처럼 단단한 기존 체제와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의 첫 징조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월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고 7월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역사는 이런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1960년대의 산업화, 1990년대의 금융위기, 매번 우리 민족은 시련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수의 만남은 파괴말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각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과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문명의 빛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수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역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말하듯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쪽에서 비롯된 신비로운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방에서 비롯된 신비로운 빛,
예언이 말하는 이 존재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초 런던 금융가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3월의 8일에 거쳐 이제 서서히 동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의 영향력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가문 출신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현대 금융과 고대 지혜를 아우르는 독특한 통찰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금융의 혁신가로 보이지만 그의 진정한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3월의 파리 회담, 5월의 베를린 컨퍼런스, 그가 참석한 자리마다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그의 독특한 해법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한반도 방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가진 고대 문서의 존재입니다. 수백 년 전 동양의 한 현인이 서양의 후계자에게 전했다는 이 문서에는 2025년 한반도의 운명적 순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가록의 예언, 마이코의 계시, 그리고 서방의 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온 해결책은 한반도의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의 영향력은 한반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오래된 갈등의 매듭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예언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은 그가 가진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의 시대의 빛을 비추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 이제 그 예언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들의 은밀한 협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권력 중심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향한 물밑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런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된 협상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만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 추리히의 한 비밀 회의장, 세계 최고 금융기관의 수장들과 동양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총사진이 그려졌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이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대 귀족 가문들, 아시아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 혁명을 이끄는 기업인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섭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 그것이 바로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베이징과 도쿄에서 동시에 일어난 금융시장의 변화는 이 비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개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무역 루트의 재건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동서 문명의 교류로가 현대에 다시 열리는 것, 예언이 말하는 빛과 어둠의 만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전체 그림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비밀 네트워크의 진정한 목적과 계획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을 바꾸리라는 구절, 그리고 동방의 빛이 서방의 지혜와 만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는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 그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오랜 세계 질서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혼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그 중심축의 동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제 위기나 정치적 혼란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혼란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런던 금융가의 붕괴, 월스트리트의 공황, 유럽 연합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힘의 중심지, 바로 한반도입니다. 5월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만은 이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동방 르네상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금융 시스템, 혁신적인 기술 발전,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과거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의 새로운 기준이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글로벌 정책의 방향이 이곳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사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잇는 가교였듯이 이제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정점에서 우리는 예언이 말한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이 순간,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축의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5월의 글로벌 금융회의에서 나온 결정들, 7월의 국제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로운 화해와 통합의 길입니다. 이미 시작된 남북 간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서방에서 온 신비로운 중재자의 제안,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빛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의 길입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도입, 획기적인 기술 혁명의 선도, 이미 우리는 이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중한 균형과 조화의 길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정가록이 예언한 새로운 문명의 길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선택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평화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큰 변화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균형의 길 역시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예언이 말하듯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입니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단합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모든 징조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롯된 신비로운 빛, 불과 쇠의 시대,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탄생, 지금 우리는 예언이 말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세계적 변화의 물결, 5월의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7월에 드러난 놀라운 진실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마이코의 예언과 정가록의 계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이 예언의 고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예언, 그 빛이 이미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밀한 협상들, 세계 질서의 급격한 재편,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신호를 목격했습니다. 서방에서 온 빛이 동방의 지혜와 만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두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 그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징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주역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언이 말하는 변화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언이 말하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숨겨진 M자 표시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반갈은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곧 다가올 대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단 5%의 사람들만이 이 특별한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표시를 가진 이들은 모두 뛰어난 직관력과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손바닥에 숨겨진 M자의 진정한 의미와 이것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손바닥의 M자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 신비로운 표시는 우리 손바닥의 세 가지 주요 선이 만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생명선이 시작되는 엄지 아래에서부터 머리선과 심장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마치 깊은 계곡처럼 파인 이 선들이 만나 M자를 그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표시는 손바닥을 살짝 구부리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손바닥을 들어 올려 보세요. 그림자와 빛이 만나는 곳에서 M자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손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손바닥의 패턴이 그 사람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 손바닥에 새겨놓은 비밀 지도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점은 M자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 문자는 마치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난해 12월, 한 영적 지도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놀라운 직감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요. 이 표시는 마치 우리 영혼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금이 다르듯 M자의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같아요. 바로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M자 주변으로 작은 선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들은 마치 우리 삶의 여정처럼 여러 발레로 나뉘어 있죠. 하지만 모든 선이 결국 M자로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도 결국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M자가 보이시나요? 이 특별한 표시는 수세기 전부터 위대한 예언가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남겼는데요. 그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간의 몸에 새겨진 표시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밀 일기장에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었죠. 신체의 특별한 표시들이 그 사람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년 전, 그는 손바닥에 특별한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M자 모양의 손금을 가진 이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들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센추리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처럼 파인 손바닥의 표시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리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들이며 혼돈의 시기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다. 그는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6번째 감각이 있는 것처럼 다가올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지난해에만 해도 이 표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표시와 우주의 움직임을 연관지어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르면 M자 표시는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들의 손바닥에 직접 새긴 도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예언 중에는 2025년 초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뚜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들이 단순한 영적 지도자를 넘어서 진정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M자 표시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했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맹인 예언가 바바방가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그녀는 M자 표시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을 남겼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의 내용은 눈이 안 보이는 바바방갈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자 그녀는 손바닥의 M자 표시에 대해 매우 독특한 해석을 남겼습니다. 바바방갈은 이 표시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적 에너지의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수없이 걸어온 길이 손바닥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전 생에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생에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죠. 놀랍게도 바바방갈은 자신의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M자 표시를 가진 이들을 만났을 때면 항상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바닥에서 특별한 진동과 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표시를 가진 이들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이 바로 그들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M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직관력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테나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읽어내죠. 때로는 이런 능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바방갈은 2025년 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에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했죠. 영적인 에너지가 고조되는 시기에 이들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나누고 배우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녀는 이 표시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들을 구별하는 표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에게 내린 선물처럼요. 하지만 이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은 곧 더 깊은 차원의 직관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직관력과 특별한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M자 표시를 가진 사람들의 직관력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테나로 세상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처럼 논리를 넘어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M자 표시를 가진 한 승객이 갑자기 평소 이용하던 열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은 다음 열차를 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차는 기계 고장으로 1시간 넘게 지연되었죠. 이런 예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상담사는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깊은 아픔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어 큰 치유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M자 표시를 가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미리 알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폭우가 내리기 전에 미리 이웃들에게 연락해 대비하게 하고 누군가 아프기 전에 찾아라 예방을 돕곤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직관력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자신의 M자 표시가 주는 예감을 따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고 그때마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 구조대에서 일하는 한 대원은 자신의 직관에 따라 수색 지역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M자를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겉으로는 문제아로 보이는 학생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 아이가 새로운 꿈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직관력은 때로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올해 초 부살의 한 간호사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강한 주장으로 추가 검사를 했고 덕분에 큰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죠. 이처럼 M자를 가진 사람들의 직관력은 단순한 예감을 넘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들은 이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직관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었죠.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지도자. 이것이 바로 M자를 가진 이들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깊은 연민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M자 표시를 가진 한 임원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은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냈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제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고 결국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과거 위대한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M자라 가진 특별한 균형 감각을 타고난 것처럼 말이죠. 한 요양원 원장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M자 표시를 가졌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환자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죠. 그 결과 그 요양원은 감염자 없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M자를 가진 리더들은 마치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자 직원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올해 초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문 상담사를 초빙하고 학부 모델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유형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조화롭게 갖춘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M자를 가진 리더들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런 포용적 리더십이 바로 현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늘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깊은 통찰력은 때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강한 공감 능력은 정신적 소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도전과 시련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내담자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감수성이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은 치유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기업가는 자신의 직감이 너무 강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한꺼번에 보이니 오히려 선택이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런 능력을 점차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이 겪는 시련은 대부분 그들의 예민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때로는 정신적 소진에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한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공감하되 지나치게 감정이입하지 않는 균형을 찾았고, 이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한 의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감수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때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한 작은 마을의 이장님은 자신의 직관력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닥칠 어려움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죠. 시행착오 끝에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고, 지금은 마을 전체가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M자라 주는 시련은 결국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깊은 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M자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에 M자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표시는 단순한 손금이 아닌 우리 영혼의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500년 전에 이미 이 표시의 중요성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M자를 가진 이들이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바방가는 이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이 2025년에 더욱 강하게 발현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깊은 공감 능력으로 타인을 치유하며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힘겨운 시련을 겪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M자가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감수성, 남다른 직관력, 그리고 깊은 통찰력은 모두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M자는 운명의 상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손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당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새겨진 M자는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지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점차 커져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깊은 공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특별한 운명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자신감 있게 걸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300년 전 한 승려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그가 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라도의 작은 암자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 어릴 때부터 그는 남다른 능력을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읽고 꿈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목격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명 스님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 철학적 통찰을 통해 미래를 보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던 해, 천명 스님은 3일 후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3일 후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고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천명 스님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실에서도 그를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명 스님이 본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청흑서 티엔지슈라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신비로운 경전이었습니다. 청극서의 표지는 하늘색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달빛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한문과 비밀 부호로 기록되어 있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육전 2호 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까지 우리 역사의 주요 사건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청흑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수레와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2030년 백호바이 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백호는 전통적으로 서쪽을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은 2050년에 대한 것입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흑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이 바로 암산술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도둑이자 사기꾼으로 청흑서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암산은 천명 스님의 암제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천극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극서에 특별한 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암사가 책을 펼치는 순간 강렬한 빛이 번쩍였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산중턱에서 타버린 나무와 재만을 발견했습니다. 암사와 청흑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명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칼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천극서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천명 스님의 예언은 더욱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청흑서에 담긴 예언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 중 가장 근접한 미래는 바로 2025년입니다. 그는 이 해를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첫째, 천명 스님은 2025년에 한국이 중대한 기술적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수레와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표현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통신기술이 등장하는 걸까요? 둘째,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거라는 뜻일까요? 셋째, 정치적인 변화도 예견했습니다. 오랜 적대감이 화해로 바뀌는 해라는 표현은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암시하는 걸까요? 혹시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천명 스님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이 된다면 2025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변화를 겪은 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백호 바이후의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호는 한국 전통에서 서쪽을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명 스님은 2030년의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기술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예언은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천명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것이다.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6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천명 스님은 이러한 성공이 도전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얻은 자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세계를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30년의 한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2040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시련과 도전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40년, 한국은 큰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자연의 분노와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은 환경 문제가 극에 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가시화되고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뜻일까요? 천명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가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기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들,
예를 들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명 스님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40년의 도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2050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명 국가가 된다는 뜻일까요? 천명 스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는 수단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혁명적 발전, 신재생 에너지의 완성, 그리고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성과들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기술의 발전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깨달음이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겪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의 경험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천명 스님은 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2050년의 한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미래가 실현된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천명 스님의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미래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명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2025년의 기술 혁신, 2030년의 세계적 도약, 2040년의 도전과 극복, 그리고 2050년의 인류 공헌.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천명 스님은 물질적 성공만큼이나 정신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거듭날 것인가. 이는 우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우리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천명 스님은 한국이 세계의 중재자이자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세계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천명 스님은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명 스님이 예언한 찬란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그저 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천명 스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승 스님 1000명의 예언을 통해 한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부터 2030년의 문화와 기술의 절정, 2040년의 실현과 극복, 그리고 2050년에 세계의 등불이 되는 모습까지 이 예언들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천명 스님은 미래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예언은 기술적,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혜, 겸손, 그리고 공동의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진정한 진보가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암사의 비극은 지식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한국이 세계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되는 미래의 비전은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의미 있고 이타적인 역할을 맡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환경적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돌에 새겨진 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겸손함으로 혁신을 받아들이며 자비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예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존중하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합시다. 대승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답과 실현할 힘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